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오늘은 별자리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 3월과 4월의 주인공 바로 양자리와 그의 지배 행성이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별자리가 양자리이거나 주변에 양자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먼저 화성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혹은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걸 어떻게 표출하시나요? 우리의 이 모든 행동과 욕망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성입니다. 점성술에서 화성은 우리의 행동 엔진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서 움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추진력과 욕망 그 자체를 상징하죠. 화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입니다. 화성은 나의 경쟁심, 육체적인 힘, 그리고 성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나의 행동 스타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이 화성에 나타나죠. 하지만 이 강력한 행동 엔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먼저 화성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성숙하게 통제하며 이건 엄청난 용기와 추진력이 됩니다. 마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불굴의 정신력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힘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명분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줄 아는 의롭고 용감한 전사의 모습이죠. 반대로 이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성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이 에너지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작게는 성미가 급해지고 심하면 싸움꾼이 되거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되죠. 정당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탐욕스럽게 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은 긍정적으로 사용해 내 삶을 이끄는 리더십과 건설적인 경쟁의 에너지로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와 폭력의 에너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양자리는 화성의 성질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별자리이므로 이러한 특징이 양자리에게 나타납니다. 양자리는 대략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상징은 용감한 순양입니다. 딱 봐도 저돌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보이죠? 그럼 양자리는 어떤 별자리일까요? 양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은 바로 화성으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스인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성 원소는 카디널 파이어인 순수하고 화끈한 불이에요. 전쟁의 신과 뜨거운 불의 만남, 이 조합만 봐도 양자리 성격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양자리의 대표 이미지는 바로 단순하고 용감한 전사입니다. 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순수하고 용감하고 화끈하게 마치 용감한 순양처럼 앞으로 돌진하는 전사의 모습, 그게 바로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직감을 주된 행동 유발 요인으로 삼아 움직이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넘치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세상으로 끊임없이 발산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감과 투쟁의 정신으로 무장한 개척자이자 리더로서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엔진은 바로 그들의 강렬한 승부욕과 경쟁심입니다. 한편 양자리는 아이의 특성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성향을 지녔기에 세상을 향해 천진난만함과 용기로 가득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함은 종종 모험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자기 중심과 독립성이 워낙 강해서 타인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시작은 잘하지만 쉽게 중단하는 약점으로 나타나 끈기를 요구하는 일에는 취약하며 지루하고 반복적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반복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모습도 이들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별자리계의 영원한 1번 양자리. 이들은 아이의 특성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성향을 지녔기에 세상을 향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전사의 역할을 합니다. 양자리의 행동은 자기 중심과 독립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닌 마치
순수한 아이처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순수함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내는 독립성 최강의 별자리입니다. 아이가 불을 만지는 것을 겁내지 않듯 양자리는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될까가 아니라 한다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곧 리더십으로 발현됩니다. 양자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 성급함을 지녔는데 바로 이 성급함이 답답해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라는 추진력 강한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개척자로서의 모두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양자리의 가장 큰 무기는 낙천적인 에너지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처럼 아무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뛰는 그야말로 무한 긍정의 힘을 가진 별자리입니다. 이런 양자리에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양자리는 늘 새롭고 짜릿하고 도전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이 용감한 순양의 불꽃은 오직 직감에 따라 도전을 향해 타오릅니다. 양자리의 연애 스타일을 파헤쳐봅니다. 지배행성이 화성인 만큼 양자리의 사랑은 정열적이고 솔직한 사랑의 파이터 그 자체입니다. 양자리는 적극적인 구애자로 마음에 들면 일단 직진, 무언가 도전을 즐기듯 구애 과정 자체가 짜릿한 게임처럼 느껴지죠. 양자리는 빙빙 돌리는 걸 못 참아요. 직설적이며 즉각적인 반응과 생생한 감정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밀당은 양자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인에게 보호 본능과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듬직한 점사처럼 내 사람을 지키려 하죠. 하지만 파트너가 자신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길 바랍니다. 너무 의존적인 상대는 양자리의 흥미를 쉽게 떨어뜨려요. 연애에서도 빠른 시작 그리고 빠른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만 이 열정이 너무 빨리 식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연애 초반처럼 도전적이지 않고 지루해지면 양자리는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로카드 하나하나 개별적 의미가 아닌 타로의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행성과 별자리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주적 에너지와 그 구조입니다. 타로의 78장은 이 근원적인 바탕 위에 수비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모든 타로카드는 1부터 10까지의 수비학적 의미를 공유하며 이 숫자들이 바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마이너 아르카나를 엮어주는 핵심 구조입니다. 메이저 카드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삶의 근원적인 법칙을 보여주고 마이너 카드는 그 법칙이 우리 삶의 4가지 영역인 완드가 담당하는 직업 열정, 펜타클이 담당하는 재정 건강, 소드가 담당하는 사고 갈등, 컵이 담당하는 감정관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카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성, 별자리, 그리고 숫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여 어떤 카드를 보더라도 그 근원적인 의미와 적용점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타로에서 수비와 숫자 1이 왜 양자리와 관련이 있는지 그 근원적인 숫자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 1은 태양과 양자리의 기운을 담고 있는 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성인 태양과 양자리가 만난 숫자 1은 시작, 자아, 창조,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숫자 1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활기찬 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행동하려 하고 무엇이든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싫어합니다. 숫자 1은 모든 행동의 시작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만 이들은 오래 지속할 만한 인내심은 부족합니다. 이들이 바로 양자리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들의 밝은 면을 보며 자기 주도적이며 리더십이 있고 강한 추진력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들은 정신적 활력이 넘치고 목표지향적이며 남성적인 적극적인 표현과 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리더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숫자 1은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려 들고 조급함이나 무모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1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타로 메이저 카드에서는 마법사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 능력, 실현입니다. 양자리가 지닌 강력한 직감과 용감한 전사의 힘이 우주의 에너지를
현실로 창조해내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법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4가지 원소 도구, 즉 4장의 에이스가 가진 잠재력을 모두 지배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우주의 열정을 발휘하여 개척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완드 에이스처럼 행동의 첫 불씨를 일으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사용합니다. 마법사는 물질을 다루는 능력을 실현하여 물질적 풍요와 건강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합니다. 그는 펜타클 에이스처럼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잠재적 부를 현실화하는 실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사고와 논리를 통해 진리의 새로운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는 소드 에이스처럼 명확한 지성과 예리한 결단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념을 개척합니다. 마법사는 감정과 사랑을 담아 관계와 정서적인 만족에 새로운 씨앗을 틔웁니다. 그는 커브 에이스처럼 순수한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인 풍요를 끌어당기는 감정적 창조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법사는 숫자 1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통해 4가지 원소의 잠재력을 동시에 현실로 이끌어내는 현실 창조자이자 모든 행동의 시작 버튼인 셈입니다. 수비학에서 숫자 9는 완성, 결론, 종결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숫자에는 정복자 화성의 에너지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화성과 심오한 정렬 자리의 결합을 통해 모든 것을 끝맺고 매듭지는 힘을 발휘합니다. 숫자 9는 순환의 끝으로서 1부터 8까지의 모든 경험을 축적하고 다음 단계인 새로운 시작, 숫자 10으로 넘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 완성을 넘어 그 지혜를 세상에 나누고자 하는 인도주의나 사회봉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타로카드에서 숫자 9를 대표하는 메이저 아르카나는 은둔자입니다. 은둔자는 세속적인 삶을 등지고 오직 탐구, 고독, 내적 성찰의 길을 걷는 구도자입니다. 그는 지혜의 빛을 들고 스스로의 길을 밝히며 완성에 이르는 인물입니다. 이 은둔자의 에너지가 마이너 아르카나와 결합하여 4가지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펜타클 9은 물질적 성취와 자립을 의미합니다. 은둔자가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풍요를 읽어낸 결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물질적 여유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컵 9은 만족과 내적 충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둔자가 고독 속에서 발견한 개인적인 내적 충족과 만족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경지를 나타냅니다. 완드 9은 마지막 인내를 상징합니다. 긴 싸움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방어성을 굳건히 지키는 투지입니다. 은둔자의 고독함과 인내가 곧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소드 9은 정신적 고통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숫자 9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 은둔자의 고립은 지혜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굴레로 작용하여 극심한 불안과 후회에 시달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숫자 9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결론 내릴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를 요구하며 이 힘은 풍요로운 자립, 깊은 만족, 인내 혹은 극복해야 할 고통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마이너 카드에서 양자리와 관련된 타로로 완드 에이스와 완드 9이 있습니다. 타로에서 이 카드들은 우리의 열정, 창조, 의지 그리고 행동력의 모든 것을 담고 있죠. 불의 여정은 완드 에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불 에너지로 창조의 시작 그 자체입니다. 완드 에이스의 의미는 새로운 창조, 개척정신, 영감을 통한 행동력의 첫 발현입니다. 완드 에이스의 행동 양상은 마치 성령의 불이 붙듯 폭발적인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행동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순수한 불씨와 같습니다. 이 폭발적인 열정이 에너지가 긴 여정을 거쳐 완드 9에 도달하며 그 성격은 인내와 방어로 전환됩니다. 완드 9의 의미는 긴 싸움 끝에 마지막 방어, 즉 지혜로운 인내 그리고 회복력입니다. 완드 에이스가 뛰쳐나가는 에너지라며 완드 9은 자리를 지키는 에너지인 셈이죠. 여기에 수비학 9의 화성적 종교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화성은 수 9의 단계에서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행동을 양자리가 상징하는 불의 에너지에게 요구합니다.
이 힘은 열정을 무작정 소비하는 대신 자신이 이룬 것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끈기 있는 동력이죠. 완드나이는 나는 이 긴 싸움을 거의 끝냈다. 여기서 무너지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화성적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즉 완수를 눈앞에 두고 지혜롭게 에너지를 관리하며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렬하고 지속적인 형태의 행동이야말로 완드나인에 담겨있는 수벽 나인의 완성에너지입니다. 이 두 카드는 양자리의 시작과 결말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됩니다. 메이저 카드에서 양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 4번 황제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속 황제의 의자를 자세히 보세요. 양쪽에 새겨진 양머리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상징이 황제에게 깃든 강력한 양자리 에너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황제는 그저 단순하고 용감한 점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양자리가 성숙했을 때 발현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의 정수가 이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황제가 구현하는 첫 번째 힘은 바로 권위, 질서, 구조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양자리가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과 불같은 추진력이 숫자 4의 에너지와 만납니다. 숫자 4는 안정성, 현실 기반의 책임, 질서, 인내를 의미하는 에너지죠. 즉 황제는 무턱대고 돌진하는 것을 넘어 책임감과 인내심으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안정의 힘을 가집니다. 그는 책임감 강한 아버지 상과 같습니다. 구조적인 안정과 규율을 세우려 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양자리의 불같은 추진력에 통제력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감정적인 불에 휩쓸리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죠. 그의 불같은 에너지는 단순히 격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확실한 결단력으로 완벽하게 승화됩니다. 황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회성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속가능한 기반, 영속적인 왕국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리의 리더십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모두를 견고한 왕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미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황제 카드의 깊은 의미, 즉 양자리의 성숙한 리더십, 통제된 추진력, 책임감 있는 구조와 질서를 이해하게 되며 타로 카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의미는 웨이트 타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타로 덱이든 황제를 볼 때 그 이미지와 상징에서 이 구조적 안정과 권위라는 핵심 메시지가 자동으로 떠오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타로 16번 타 카드는 번개가 치고 구조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추락하는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 카드는 왜 붕괴와 혼란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파괴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탑 카드의 이미지는 성서 속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하늘에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오만으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의 교만함을 벌하기 위해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탑은 완공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은 바로 인간의 오만함 위에 세워진 낡고 잘못된 구조가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타로 카드 속 붕괴 에너지는 고대부터 전쟁과 파괴를 상징해온 화성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화성은 단순히 파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구조와 자기 기만을 허물고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하는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이 충격은 필요학과 같은 것이죠. 이 파괴 뒤에 숨겨진 비밀은 카드 번호 16에 있습니다. 1과 6을 더한 7은 영적 탐구와 은둔의 숫자이므로 연결은 정확합니다. 타 카드가 보여주는 붕괴는 단순히 운이 나쁜 재앙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구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타 카드는 겉으로는 혼란과 충격일지라도 사실은 진실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깨부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카드 속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곧 내면의 성숙을 위한 계단이자 통과 의례입니다. 이 파괴적인 전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자아 탐색을 위한 무의식의 문장을 시각한 상징의 지도인 시뮬론 타로를 통해서 양자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타로 4장의 그림을 보시면 양자리의 진취적 에너지, 분노 표출, 투쟁성, 성적 에너지가 타로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전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복자이자 개척자 또는 가해자라는 키워드만 외우셔서는 제대로 공부하신 게 아닙니다. 저 카드 속에는 양자리 특징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진취적인 사람인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열정의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 의미로 가해자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부터는 다른 별자리와 융합되어 있고 그 융합 속에서 양자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3번 반항에는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반항적으로 떠나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화성의 분노 표출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23번 전투는 같은 불사인 양자리와 사자자리가 만난 카드로 양자리의 삶은 끝없는 투쟁과 공격성이며 이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며 외부의 적은 항상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4번 사랑으로 양자리의 사랑은 성욕, 성적 매력, 신체적 접촉을 중시합니다. 순수하고 화끈한 불이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심볼론에서 양자리와 관련된 타로는 이렇게 양자리 특징이 어떤 별자리를 만나느냐에 따라 특정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심볼론 카드의 별자리 융합에 대한 설명을 13번 반항 카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반항 카드는 개자리와 양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심볼론에서 개자리는 어머니 상으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양자리 전사와 결합되며 충동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 억제되지 않은 혼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또는 화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면 그 즉시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아이 모드로 돌입하죠. 그런데 이때의 반항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곧 반항 그 자체, 즉 반항하라는 존재를 변해버립니다. 이 카드가 당신에게 나왔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도 바로 그 반항의 상태가 작동 중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상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항하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의 그 반항심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입니다. 이 반항하는 아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노여움과 분노 표출 방식을 읽을 수 있고 금쪽이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보이며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성의 거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리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피스 사건은 반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유대인 장교인 알프레드 드레피스에게 독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여 유배 보냈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무죄가 입증되고 정의가 승리한 프랑스 현대사의 가장 수치스러우면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명 작가인 양자리 에미졸라는 군부의 부정을 목격했을 때 전혀 일면식도 없는 드레피스 사건에 뛰어들어서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로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통해 진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는 양자리의 순수하고 화끈한 불 에너지처럼 여론을 움직였고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개척자이자 전쟁의 신인 화성의 역량으로 정의를 위해 투쟁한 것입니다. 이 용감한 행동으로 졸라는 군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오히려 이 사건은 여론을 뒤흔들고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펜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바꾼 진정한 양자리의 전사의 표본입니다. 이제 단순하고 용감한 전사 양자리의 복잡하고도 강력한 심리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 에너지를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금성과 황서 자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